매주 월요일 스포츠 주요 이슈를 정리해보는 스포츠센터 시간입니다. 오늘은 스포츠문화부 이승국 기자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 축구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대한민국 대표팀 사령탑에 홍명보 울산 감독이 선임이 됐는데 조금 전에 축구협회 기자회견이 있었거든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네, 이임생 축구협회 기술본부 총괄 이사가 브리핑을 했습니다. 이임생 이사는 유럽에서 외국인 감독들을 만나고 돌아온 뒤 곧바로 홍명보 감독을 찾아가 대표팀 사령탑을 제안했고 홍 감독은 하루 뒤에 감독직을 수락했습니다. 먼저 이임생 이사 브리핑 주요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최종 후보자 5명 중 국내 감독은 홍명보 감독님 1명이었고 외국인 감독 4명 중 1명은 6차까지 과정 중에 인터뷰를 진행했었고 1명은 인터뷰 자체가 무산되어 나머지 2명에 대해 제가 지난주 유럽에 가서 대면 인터뷰를 하고 돌아왔으며 그 결과를 토대로 전력강화위원회에서 선정한 최종 후보 중 홍명보 감독님을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네, 사실 많은 분들이 홍명보 감독 내정 소식을 듣고 놀라셨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브리핑에서 홍 감독이 왜 대표팀 사령탑으로 적합한지 그 이유들을 설명을 해줬는데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네, 이임생 이사는 모두 8가지 이유를 들어서 홍명보 감독이 적임자라고 밝혔습니다. 먼저 전술적인 측면, 리더십, 그다음에 연령별 대표팀과의 연속성, 그리고 현재 대표팀이 놓여 있는 촉박한 일정 등을 꼽았는데요. 특히 홍명보 감독이 2014년 브라질 월드컵에서 지도자로서 실패했던 경험도 한국 축구가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와 함께 앞서 여러 명 거론됐던 외국인 감독 중 적임자를 찾지 못한 이유도 설명했습니다. 일단 지도력이 입증되고 이름값이 있는 감독들은 우리 축구협회가 몸값을 감당할 수 없었던 현실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또 당장 9월부터 2026 북중미 월드컵 3차 예선이 시작되는데 외국 지도자들이 부임한다면 우리 대표 선수를 파악할 시간이 부족할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전임 클린스만 전 감독 때처럼 이른바 재택근무 논란이 불거질 위험을 무시할 수 없었단 말도 덧붙였습니다. 한편으로 울산 HD 팬들 입장에선 조금 아쉬움이 클 텐데 그 자리 감독 자리는 지금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불가피하게 새로운 감독이 선임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임생 이사는 오늘 브리핑에서 홍명보 감독이 울산 구단을 떠나는 시기를 구단과 협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울산 팬들의 반대가 거센 가운데 이임생 이사는 울산 팬과 구단을 향해 사과의 뜻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야말로 우여곡절 끝에 홍명보 감독이 10년 만에 대표팀 사령탑에 복귀하게 됐는데요. 오는 9월 5일 팔레스타인과의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 1차전을 시작으로 사우디아라비아 아시안컵이 열리는 2027년 초까지 2년 6개월 동안 대표팀을 이끌 예정입니다. 2014년 브라질 월드컵 당시 1무 2패 성적으로 조별리그에서 탈락한 뒤 자진 사퇴했던 홍 감독이 명예 회복에 성공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네, 저희 영원한 리베로죠. 홍명보 감독이 다시 이끄는 우리 대표팀 기대를 해보도록 하고 이번엔 축구대표팀 주장 손흥민 선수 얘기 잠깐 해볼게요. 어제 출국했죠? 네, 국내에서 머물면서 휴식을 취하던 손흥민 선수가 프리시즌 경기 준비를 위해 어제 영국으로 출국을 했습니다. 며칠 전에는 손흥민 선수가 경기도 용인에 있는 일반 축구장의 모습을 드러내면서 2천여 명의 인파가 몰리는 일도 있었는데요. 손흥민 선수의 인기를 실감할 수가 있었습니다. 정말로. 손흥민 선수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사실 좀 당황스러웠고 제가 운동을 하러 간 거지 그런 방해 또 상대팀도 계시니까 또 훈련하는데 좀 방해된 것 같아서 너무 민폐를 끼친 것 같아서 좀 너무 죄송했고. 네, 손흥민 선수는 소속팀 토트넘 동료들과 함께 이달 말 다시 입국해 팀 K리그 그리고 김민재 선수가 뛰는 분데스리가 바이에른 뮌헨과 친선전을 치릅니다. 이제 야구 얘기로 넘어가 보죠. 프로야구 인기가 올 시즌 상당히 뜨거운데 이 가운데 올스타전 경기가 지난 주말에 열렸죠. 3년 연속 매진이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번 올스타전은 경기 전까지만 해도 경기 열릴지 말지 상당히 불투명한 상황이었습니다. 날씨 때문이었는데요. 올스타전이 열리는 토요일 오후에 인천 SSG 랜더스필드에는 비 예보가 내려져 있었습니다. 저도 토요일 날 현장에 가서 취재를 했는데 오후 내내 짙은 먹구름이 끼어 있었고 또 바람도 강하게 불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비는 경기 후반부에 들어서야 내리기 시작해서 올스타전은 무사히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우천 취소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야구장에는 만원 관중이 들어왔습니다. 2022 시즌부터 3년 연속 올스타전 매진을 기록했는데요. 경기는 축제 분위기에서 진행됐습니다. 올해도 선수들의 퍼포먼스는 팬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생애 첫 올스타전에 출전한 롯데 황성빈 선수는 앞서 화제가 됐던 이른바 갈까 말까, 2루로 뛸까 말까 이 동작을 다시 선보였는데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1루에 마침 또 출루를 했고 또 투수가 좌완 투수라서 계속 1루를 볼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뭐 그 실제 경기 때 이 3월 달에 경기에서도 이 동작이 좀 논란이 됐었는데 네. 이 모습을 다시 올스타전 연출을 해서 뭐 관중석은 물론이고 당시 기자실에서도 아주 폭소가 터질 정도로 뜨거운 정말 반응이. 현장에서 봤으면 정말 네, 웃겼을 정말 것 같아요. 거의 빵 터지는 유머로 분위기. 풀어낸 거죠. 그렇죠. 예. 예. 그래서 퍼포먼스 상도 황성빈 선수가 탔고요. 아, 그리고 또 이 별들의 축제 MVP는 노장 기아의 최용우 선수가 받았습니다. 최용우 선수는 첫 타석에서 자녀들로부터 배트와 헬멧을 건네받고 바로 그 배트로 솔로 홈런을 터뜨렸는데요. 가족의 힘으로 MVP를 받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최고령 올스타전 MVP 수상자 최용우 선수 소감 들어보겠습니다. 네, 너무 기쁘고요. 오늘 가족들도 다 왔는데 이렇게 팬들하고 뜻깊은 자리에서 MVP 탈 수 있어서 좋습니다. 재밌게만 보내고 가자고 생각했는데 운 좋게 또 홈런이 나왔던 것 같아요. 올스타전도 그런데 올 시즌 프로야구 열기가 정말 뜨거워요. 옆에 있어도 가까이서 느낄 수 있을 정도로 1000만 관중 돌파 가능할까요? 네, 지금 수치상으로만 보면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오고 있습니다. 올 시즌 전반기에만 600만 명을 넘어섰는데요. 이 추세라면 계산적으로 1000만 관중을 넘어설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흥행 열풍 원인에 대해서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가장 먼저 평준화된 10개 구단 전력, 그리고 자동 볼 판정 시스템 ABS 이 제도가 올해부터 도입이 되면서 판정에 대한 불신이 상당 부분 해소됐다. 이런 점들이 꼽히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야구 외적인 측면에서는 여러 측면에서도 몇몇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떤 네. 것들인지 들어보시겠습니다. 장에 한번 가보자. 야구장 가면은 야구만 보는 게 아니라 다른 거 할 게 많네? 라는 인식이 확실히 생겼고요. 인증샷도 찍고 뭐 이런 것들이 하나의 문화가 됐고 사실 지금 물가를 본다면 한 돈 10,000원에서 몇만 원 사이에 이렇게 6시간을 즐길 수 있는 데가 없습니다. 거기다 구단마다 마케팅을 통해서 다양한 볼거리, 흥미진진한 그런 이벤트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방금 차명석 단장이 말한 6시간이라는 거는 이제 좀 일찍 오시는 분들은 한 2시간 전부터 예. 경기장에 와서 보통 경기가 3-4시간 정도 진행이 되니까 예. 최대 6시간 정도 머물 수 있다. 이런 설명이고요. 그러니까 요약을 하면 젊은 층의 이른바 직관 문화가 영향을 줬다. 이런 분석. 그다음에 가성비 차원에서도 요즘 그 야구장 나들이가 다른 즐길거리에 비해 좋은 선택지다. 이런 분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만한 놀거리가 또 없기도 합니다. 예. 이제 후반기 레이스가 시작이 되는데 이번 시즌은 순위 경쟁도 워낙에 치열하거든요. 변수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KBO 리그가 내일부터 다시 후반기 레이스에 이제 들어갑니다. 예. 올 시즌 프로야구는 말씀 주신 대로 유례가 없을 정도로 치열한 순위 경쟁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전반기 순위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선두 기아, 그다음에 최하위 키움의 경기차가 13경기밖에 나지 않습니다. 네. 10개 구단 체제가 된 이후 최소 격차입니다. 가을 야구 포스트 시즌 5위까지 진출하는데 5위와 최하위 팀 키움 격차가 5경기밖에 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그야말로 자고 나면 순위가 바뀌는 치열한 경쟁이 후반기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순위 경쟁의 가장 큰 변수를 꼽는다면 역시 체력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무더운 이 여름을 어떻게 보내느냐, 얼마나 부상 선수 없이 전력을 유지하면서 승수 쌓기에 나설 수 있느냐에 따라 최종 순위표가 정해지지 않을까 예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스포츠 주요 이슈들 스포츠문화부 이승국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